흥선의 이런 난행을 당시의 명문 거족들은 모두 흥미있게 보고 비웃고 있을 동안 흥선의 난행에 위해 경계의 눈을 붓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훈련대장 영어 김병국이었다. 영어는 일찍 소년시대부터 흥선을 알았다. 15살의 흥선부정, 22살의 흥선정, 24살의 흥선군. 이렇게 봉군이 되어 27살에는 정일품 혈록대부로 되고 총침부 유사당상이며 5위 도청부 도청관 등을 역임할 동안의 흥선은 결코 오늘과 같은 술주정꾼의 흥선이 아니었다. 작달한 몸집에 어디서 그런 큰 소리가 나는지 흥선이 한번 호령을 할 때는 부하 관리들은 모두 몸서리치고 하였다. 일처리에 밝고 염치에 밝고 사리에 박던 흥선이었다. 총침부며 도청부가 설치된 이래 흥선이 재임했을 때만큼 일이 민첩히 신속히 명쾌히 처리된 적이 없었다. 위와 은을 갖추어 상관으로서 부하 관리들에게 위포와 애경을 받고 있던 것이었다. 장죽 길게 물고 화란 음성으로 담소를 하던 당년의 흥선을 회상하건대 그 사람이 후년 거리의 불황자로 영락되리라고는 짐작도 못할 일이었다. 당시의 많은 명문 공자들이 모두 그 몸차림이며 언어, 행동, 동작을 흥선을 본뜨려고 얼마나 거울을 들여다보며 애썼던가. 초헌에 높이 올라서 구정별배를 전우좌우로 거느리고 커다란 상투를 춤을 추이면서 길을 지나갈 때에는 행객들도 모두 발을 멈추고 이 고귀한 공자에게 멀리서 경의를 표하지 않았던가. 그 흥선이 관직을 내버리고 은퇴할 때에 세상은 처음은 다만 기이하게 여기었다. 그리고 은퇴한 이상에는 구름이나 희롱하고 학이나 버타는 한 한가로운 귀인이 되려니 이렇게 알았다. 속세의 관직을 달갑게 생각지 않아서 은퇴하는 것이오니 이렇게 알았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을 수밖에는 없을 만큼 당년의 흥선은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렇거늘 그 흥선이 관직을 물러나서 은퇴한 뒤에는 어떻게 되었다. 한 번 떨어지면서 속세에 나왔다. 2번 떨어지면서 속인과 사귀었다. 3번 떨어지면서는 무리한이 되었다. 일찍이 종실공자의 여기로서 배운 난초는 후년에 타락된 흥선이 기생집 바람벽에 휘화하는 그림이 되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동안 이 관계에서 은퇴한 공자는 차차 속세에 발전하였다. 왕가의 친척이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할 수 없는 흥선의 집안은 재산이 없었다. 재산이 없는 흥선이 직업도 없이 속세에 나다니 노라니 집안은 차차 꼴이 될 리가 없었다. 조상 전래의 보물도 하나둘 차차 없어졌다. 마지막에는 이전에 타던 수레며
몸을 장식하던 관자며 각근이며 집안에 남아 돌아가는 상이며 항아리 나부랑이까지도 차차 팔아 없이하게 되었다. 일찍이 종실의 공자로서 행세하던 시대에 한성에 많은 명문 공자들과 사귀어 두었던지라 어느덧 흥선은 당년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구걸까지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그 구걸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도가 넘치게 되매 차차 눈살을 찌푸렸다. 구걸을 완곡히 거절하던 한때가 있었다. 그때가 지나서는 구걸을 노골적으로 물리치는 시대까지 이르렀다. 구걸을 거절을 받으면 누구나 창피한 일이다. 그러나 흥선은 그 창피도 몰랐다. 창피를 모르는 것을 세상은 다만 이것이 흥선의 인격이거니 하였다. 왕년의 흥선과 대조하여 보려 하지 않았다. 왕년의 흥선은 벌써 잊은 것이었다. 처음에 차차 흥선이 타락되어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 왕족으로서 너무 잘난 체 하다가는 그 화가 몸에 미치는 거로 그것을 미연중에 피하고자 혹은 흥선이 불어 타락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차차 타락의 도수가 넘어서 과하게 된 때에는 모두 흥선을 내버리고 만 것이었다. 어려서부터 흥선과 가까이 사귀던 영어 김병국도 다른 사람의 예의에 빠지지 않고 흥선의 은퇴를 단지 벼슬에 마음이 없어서 하는 일이거니 하였다. 은퇴한 흥선이 차차 타락할 때에는 처음에는 경의의 눈으로 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흥선과 가까이 사귀고 흥선의 사람됨을 아는 영어는 흥선이 유혹에 이기지 못하여 타락될 인물은 결코 아님을 넉넉히 알았다. 그러는 동안에 김씨 일문에서는 늘 서로 수군수군 의논해 가면서 왕족 중에 좀 똑똑한 인물을 점거하여 처치하고 하였다. 역시 김씨의 한 사람으로서 그 수근거림에 참가고 한 영어는 비로소 흥선의 타락의 원인을 알았다. 똑똑히 굴다가 화를 보느니 못나게 굴어서 목숨을 보전하려는 심경을 알았다. 이전에 흥선의 인물을 잘 알던 영언이만큼 흥선의 타락이 눈물겨웠다. 그만큼 잘나고 의지가 굳고 억세던 흥선으로 하여금 타락을 가식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전치 못할 지금의 세태를 믿게 보았다. 흥선이 일부러 타락을 가식하는지라 구태여 그것을 깨뜨릴 필요는 없었다. 자기의 모든 친척들이 흥선을 웃고 경멸하고 놀릴 동안도 영어는 결코 그런 야비한 희롱에 참가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같이 지낸 친구로 끝끝내 대접하였다. 가난하고 타락된 흥선에게 대하여 그래도 호의를 보여주는 사람은 영어 형제뿐이었다. 이제는 거리의 무리한 밖에는 찾는 사람이 없는 흥선댁을 영어는 일부러 간간 찾았다.
흥선이 영어의 집에 찾아오면 지나간 시절에 같이 놀던 친구로 여전히 대접하였다. 이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흥선. 가난하나 또한 구걸할 것도 없는 흥선의 공경을 짐작하고 때때로 적지 않은 금전을 보내기도 하였다. 흥선댁 도령을 위하여서도 연줄값이라는 명목으로 100냥, 200냥씩 보내고 하였다. 흥선댁 작은 도령이 이 사동 아저씨를 찾아오기라도 하면 친족 하나 다름없이 귀해하고 하였다. 당당한 왕손으로서 단지 그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타락된 행동을 하며 뜻에 없는 비루한 언사를 하며 가는 곳마다 수모를 받으며 다니는 흥선이 영어에게는 눈물겨웠다. 상가집게, 흥설군, 막걸리 대감. 자기네의 일족이 흥선에게 대하여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기뻐할 때에 역시 그런 이름으로 부르며 웃기는 하지만 내심으로는 흥선에게 대한 동정을 그냥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지라 흥선도 그것을 짐작하고 갑자기 어디 갈 일이라도 있으면 영어에게 행차 하인을 빌어 가기도 하고 가난한 흥선의 초라한 생일놀이 남아 놀이가 있을 때에는 영어를 반드시 청하고 하였다. 흥선의 작은 아들 제왕소년도 영어에게만은 격의가 없이 놀러 다니고 아저씨 아저씨 하며 따랐다. 이 명철하던 공자가 오늘날같이 타락되지 않으면 안 될 그 심경에 영어는 끝없는 동정을 한 것이다. 끝뿐. 그 이상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흥선이 어떤 원대한 음모 아래 표면 타락을 가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 소위 이하전 영모 사건으로 김씨 일문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지금 남은 종친 중에 똑똑한 인물이 이제는 없는가 하고 일일이 점구할 적에 흥선의 이름도 그때 올랐다. 흥선의 이름이 나오매 그때 모두들 무릎을 두드리며 웃었다. 흥선 따위는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는 것이었다. 그때 영어는 속으로 커다랗게 수긍하였다. 만약 흥선으로서 내놓으라고 그냥 접적거리며 다녔으면 이날 반드시 흥선의 이름 위에 흑표가 찍혔을 것이다. 눈물겨운 타락 생활을 계속하였기에 그 점에서 패스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며칠 뒤에 영어는 기괴한 일을 당하였다. 흥선에게서 예에 의지하여 행차를 좀 빌어달라는 편지가 왔다. 여러 번째 보는 일이라 영어도 행차를 갖추어 흥선에게 보냈다. 행차를 보낸 것은 오정이 좀 지날까 말까 하여서였는데 그 행차는 저녁 어두워서야 돌아왔다. 돌아온 하인의 말을 듣건대 그날 흥선은 대궐에 들어갔었다 한다. 배행으로는 조성아가 있었다 한다. 정일품 현록대부에 정장을 하였다 한다. 영어는 먼저 머리를 기울였다. 기괴한 일이었다. 흥선이 대궐에 들어갈 일이 없다. 어명으로 부르셨다 하면
영어 자기가 모를 까닭이 없다. 어명이 아닐진데 정장으로 대궐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흥선이었다. 이튿날 영어도 이끌한 기회에 내관하게 물어서 흥선이 조대비께 배웠고 장시간 무슨 미리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영어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이 놀랐다. 대궐 안에 기울러서 흥선이 제 아무리 종친이기로 흥선의 뜻대로 대비께까지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것은 정한 이치다. 대비의 권병으로서 대비가 흥선을 부르기 전에는 흥선이 백주 공공년이 대비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영어는 가슴이 송구하였다. 조대비와 흥선의 접근. 때가 때였다. 조대비를 꺼리기 때문에 이하전이를 없이 한 꼭 이때 흥선이 조대비의 부름으로 이끌한 것이었다. 단지 한 개의 우압적 사실로 볼까? 그렇게 볼 수는 도저히 없었다. 조대비는 혹은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의 흥선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나 대골로까지 부를 만큼 친히 알 까닭이 없었다. 만약 친히 안다면 이전에는 부른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압적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그날 새로 지은 관복을 차리고 위당당히 입골하였다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닐 것이다. 흥선의 인물됨을 잘 알고 겸하여 흥선의 지금의 가식적 인격을 간파하는 영어에게 있어서는 이번에 조대비와 흥선과의 회견이라는 것을 결코 무의미하게 볼 수가 없었다. 여기서 영어는 몸을 떨었다. 아직 것은 흥선이 단지 목숨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는 난행을 하거나 하고 그것을 동정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한층 더 깊이 세상의 눈을 감쪽같이 속여 나가면서 그 이면으로는 궁중에 어른 조대비와 결탁하고 놀라운 음모를 꾀하던 것을 명료히 직각하였다. 대궐에 조대비를 뵙고 나온 뒤로부터는 흥선의 난행이 예전보다 10곱, 20곱 더하여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눈살을 찌푸릴 때에 영어는 그 의의를 알고 더욱 두렵게 생각하였다. 여기서 영어의 취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자기네의 일족에게 흥선의 가면을 폭로시켜서 흥선을 또한 이하전과 같이 처치하여 버릴까 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눈감아 버리고 끊임없이 그냥 흥선과의 교제를 계속하여서 이후 세상이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흥선에게 신임을 받을 준비를 해둘까 하는 길이었다. 몸집이 큰 사람은 어리석다 하나 영어는 몸집이 큰 비례로 비교적 영리한 사람이었다. 영어는 첫째 길의 위태로움을 알았다.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섰지만 이제 영어가 자기네의 일족에게 대하여 흥선은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외다. 흥선은
무서운 배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다 하고 말해봤자 일족은 용이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백걸음을 물러서서 그 말을 믿게 된다 할지라도 흥선은 이 하정과 같이 손쉽게 처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사람이었다. 이하전을 처치한 데 대해서는 지금 민간에서 말이 꽤 많다. 공공연히 이하전의 원죄를 역살하는 사람도 차차 생겨났다. 이제 또한 흥선을 역몰하여 처치하여 버리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흥선은 세상이 다하는 판박이 무례한 이 무례한을 역몰하여도 세상이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김가들이 왕족을 모조리 차례로 없이 하려는 행동이다. 당연히 이렇게 볼 것이지. 흥선 같은 인물이 역몰을 하리라고는 삼척동자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매 흥선의 정체를 들어서 일족에게 호소를 한다는 일의 10중 8구는 남의 웃음이나 사는 행동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영어는 둘째 길을 밟기로 하였다. 아직껏 자기네의 일족 전부가 흥선을 웃고 수모하고 멸시하고 할 동안도 영어 형제뿐은 흥선을 그렇게 대접치 않았다. 그런 허튼방이의 생활이 단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는 고육책인 줄 알고 그 심정에 동정하여 모든 거만무쌍한 일족과 달리 그냥 우의를 계속한 것은 흥선도 알아줄 것이다. 그때는 단지 동정의 염으로서 교제를 계속하였지만 이제부터는 장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친밀히 흥선과 지내야겠다. 비록 일이 흥선의 마음대로 되지 못하여 흥선이 끝끝내 일개의 무례한 이라는 가면 아래 그의 일생을 마친다 할지라도 특별히 손해는 없는 일이요. 만약 장래의 마음대로 되어서 이 잠자는 호랑이가 포함성을 지르며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면 지금의 크지 않은 동정은 그날 놀라운 열매를 맺어 영어 자기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이리하여 영어는 모든 일을 알고도 모른 채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난행을 하는 흥선과 그냥 따뜻한 우위를 계속하기로 작정하였다. 흥선의 둘째 아들 채왕소년에게 대하여 아직껏 무심히 써오던 호의가 장래 어떤 결과로서 자기에게로 돌아올는지 영어는 그것을 고요히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일족에게 피력하지 않고 혼자 알아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권세의 대립이라는 것이었다. 김좌근, 김병기 부자의 권세와 김병학, 김병구 경제의 권세가 차차 대립되어 첨예화되고 그 때문에 일족의 사이가 좀 벌어진 것도 이 사건을 병국이 혼자서 알아두고 다른 데 말하지 않는 커다란 이유의 하나였다. 단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혹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어였다. 그의 형 영초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영어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형님도 짐작하시겠지요? 젊었을 때 흥선군이 얼마나 사람이 분명하고 강직했었는지. 그런데 아무런들 사람이 그렇게까지야 갑자기 변하겠습니까? 이때야 영초는 비로소 입을 열었다. 혹은 자네 말이 옳을지도 몰라. 잘못 생각했는지도 몰라. 옳고 글코를 막론하고 군가에 대해서 상당한 대접은 해야 하니 우리 문내에서 모두 흥선군을 수모하고 멸시해도 난 아직껏 그래 본 적이 없네. 우리의 이해관계를 둘째로 두고 우리가 이 나라에 태어난 이상 이 나라 임금에 친척되는 이를 어떻게 멸시하겠나. 흥선군이 잘났건 못났건 난 상당히 늘 대접하네. 한때 철없는 때는 내 세도를 자세 삼아 수모도 했고 멸시도 했지만 내가 철든 이래로는 푸대접을 해본 일이 없네. 네, 저도 물론 전에 흥선군에게 푸대접을 하거나 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그이가 그런 난행을 할까 하고 귀에 있을 적마다 생활성의 조력도 하고 나보다 앞에서 다른 사람이 흥선군을 욕을 베려면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단지 동정심으로만 아니라 자위책으로라도 소홀히는 대접지 못할까 합니다. 동생의 말을 듣고 있던 영초는 머리를 들어 동생을 고요히 바라봤다. 흥선군의 작은 도령이 무슨 생인가? 금년 10살인 줄 생각합니다. 제왕이. 영초는 또 말을 끊었다. 잠시 있다가야 말하였다. 여보게, 무서운 세상이 나타나리. 네. 만약 말일세. 자네 추측대로 흥선군의 그 사이의 난행이 오로지 자기의 임무를 감추려는 가면이요. 그 가면 아래서 무서운 꿈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장래에는 무서운 세상이 나타나리. 너나 할 것 없이 큰 코 다칠 무서운 세상이 나타나리. 만약 흥선군이 이전 오이 도청간 시대의 그 지력이 그냥 있고 흥선군이 권력을 잡는 날이면 필연코 무서운 세상이 나타날 것일세. 나도 짐작이 가는 바이지만 이전 도청간 시대에 뜰에 먼지 하나, 추녀의 거미줄 하나, 그 양반의 눈에 벗어난 것이 없었네. 만약 그 양반이 나라의 권리라는 것을 잡기만 하면 남으로는 제주로부터 북으로는 백두산까지 어느 소나무 한 그루, 어느 우물 하나 그 양반의 손이 가 닿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일세. 가로 뻗은 쓸데없는 가지는 잘라버릴 게고 맑지 못한 눈물은 메워버릴 게고 찬찬하고 끈끈하고도 왈왈한 성미, 자네 말과 같은 세상이 온다면 무서운 세상이 될 걸세. 그러면 뭘 별다른 일이야 있겠나? 그러면 우리 일무는 김과 이가 할 것 있겠나? 전에 제조시대에도 본 바연이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은 무서울 깰세. 그 사람이 인재일 것 같으면 상놈 양반 구별하지 않고 쓰고 무능할 것 같으면 아무런 좋은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내던지고 말고 그 때문에 그때도 말썽이 많았던 것은 자네도 기억하겠네 그려. 영호도 몸을 떨었다.
인제 무능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씨 일무는 당연히 흥선의 눈으로 보자면 원수일 것이다. 그 원수 일문에 대한 처치를 만약 그런 날이 온다 하면 흥선은 어떻게 하려는가? 병기는 멋없어 교만하기만 굴어서 흥선군을 망신준 일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있지. 형님, 언제 흥선군을 한번 안이 찾아보시렵니까? 그 마음을 한번 떠보면 좋을 듯해서. 그 사이 20년간을 그런 수모 멸시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안색을 변한 일이 없는 흥선군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듯 싶은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이 우린 우리 일만 충실히 보세나. 만약 자네 눈이 글러서 흥선군은 사실 한계의 치인이라면 말할 것이 없거니와 그렇지 않고 마음에 무서운 패력을 감춘 사람이라면 소위 지금의 당파 문제 같은 걸로 유혈의 장극까지는 내지 않을 것일세. 그러니까 두고 보세. 자네도 흥선군에게 개인적으로 미움을 사지 않았을 것이고 나 역시 개인적으로는 원수가 없어. 장래 일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흥선군이 권세를 잡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께까지야 맞겠나. 형의 말을 들으면서 영호도 생각하여 봤다. 만약 자기와 자기의 형의 추측이 옳다 할진대 장래 과연 무서운 세상은 현출이 될 것이다. 어떤 세상이냐고 누가 묻는다 하면 거기는 대답하기가 매우 힘들겠지만 지금의 상식으로 추측하기 힘든 별다른 세상이 현출될 듯하였다. 대궐에 원자만 탄생되면 문제가 없겠구만. 그러면야 문제가 없지. 그렇지만 난 도리어 흥선군이 권세를 잡는 날이 사실 한번 와봤으면 좋을 듯이 생각하네. 왜요? 지금 세상은 너무 타락됐어. 우선 나부터 그런 짓을 하지만 나라 회계에 문서가 없고 모든 사무가 혼돈천지고 그 위에 같은 김문이라 해도 근자 세도가 있고 병자 세도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병자 가운데도 김병기 세도가 있고 김병학 형제 세도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벼슬을 팔고 학정을 하니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든지 힘 있는 이가 하나 생겨나서 위에서 꾹 눌러 놓아야지. 그렇지 않다가는 망하네. 망해. 남이 하는 노릇이니 우리도 따라하기는 하지만 속으로 부끄럽기가 짝이 없어. 우리가 망할지도 한번 세상이 뒤집혀지면 속이 시원하겠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종친이 정치에 간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야 꿈이면 될 것이지. 법령이란 내기 탓이 아닌가. 종친이 정사에 간섭지 못한다 해도 세조 대왕께서 잠저시 영의정을 지내신 일도 있고 선례가 없는 바도 아니니까. 좌우간 흥선군이 지금 치인의 행동을 하는 것이 가면이라 하면 장래에 그만 고생도 예상하지 않겠나. 무슨 수단을 죄꾸미고 있을 것일세. 대왕 대비 마마를 인연해서 흥선군이 일어선다 하면 조성아, 조영아 등 조씨에 세도할 날이 오겠지요. 글쎄, 흥선군이 조씨를 중용할지 인물이 잘났으면 연희와 그렇지 못하면 경이 원지에 버릴걸. 이전부터 벌쪽의 세력을 몹시 미워했으니까. 그날이 분명히 올지 안 올지는
화근을 알 수가 없으나 지금의 타락된 환경에 앉아 있는 이 형제는 일종의 공포와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혹은 자기네 일족이 참멸할지도 모르는 그날을